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기습적으로 처리된 데 이어 야권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에 야권은 민주주의 파괴에 직면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로, 북한식 사회주의 등을 운운하며 진보당의 해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진보당의 정당 보조금 지급을 저지하거나 진보당 의원들의 세비를 봉쇄하는 일명 이석기법 등을 처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이 창당된 이후 1년 4개월간 중앙선관위나 검찰 등이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해산 요구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진보당은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현 상황을 민주주의 파괴로 보고 시민사회 등과 함께 강한 대여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구속 중인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진보당 의원 5명은 어제 해산 심판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했고 무기한 당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어제 대화로 사건의 참고인으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면서도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화로 존재 여부를 떠나 문 의원의 검찰 소환은 민주당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였습니다. 특히나 대화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전국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정당이 강제 해산당한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거기서 파탄난다며 민주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57개 시험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는 지난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병헌 201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번 수능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받은 수험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수준별 수능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난해 난이도와 비교하는 무의미하다며 국어, 수학, 영어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고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한문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올해도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했지만 영역별 만점자 1%라는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했으며 이미 출제된 문항이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등을 수정해 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 위원장은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과거처럼 70% 이상 되도록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역별 EBS 연계율은 국어 71.1%, 수학 70.0%, 영어 71.1%, 사회탐구 71.0%, 과학탐구 70.0%, 직업탐구 70.5%, 제2외국어 한문은 70.0%입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7,775명 적은 65만 747명이 응시원서를 냈으며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수준별 예비 선택형으로 이뤄지며 영어 예비형에 따라 시험장이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18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수시 2차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11일에서 15일, 합격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9일에서 11일이며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일에서 24일입니다. 단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기 때문에 다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헌재의 특성상 주심의 성향이 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영국의 원전 건설 입찰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포괄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종북을 잣대로 시민단체까지 해산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북을 잣대로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와 해외 인사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촘스키 교수 등 117명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교모하게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삭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선 후보는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설마 하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현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분단의 벽 외에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장벽을 만들려 하는 걸까요?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